문과 vs 이과 차이 탑3 입시덕 후! 댓글로 랭킹 주제 추천받는다. 오랜만에 공부 의욕이 활활 불타는 당신, 야심차게 포스트잇을 꺼내 어젯밤에 찾아낸 명언을 적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그러다 출출해진 당신이 잠깐 매점에 다녀오면 포스트잇 옆에 영문 모를 종이가 붙어있죠. 속도엔 방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속력이 아닌 방향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과 망했으면. 오늘은 이렇게 같은 학교를 다녀도 뼛속까지 다른 문과와 이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문이과가 통합된다 해도 사회랑 과학은 여전히 다른 과목이잖아. 후! 아이고 동네 사람님들, 문과는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수능 때 이과 친구가 저보다 많이 틀렸는데 결국 저보다 더 좋은 학교 갔답니다. 탑3 정시. 아이고야, 이과 친구들 빡친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아닌 거 다 아니까 계속 들어봐. 100분위만 놓고 보면 문과와 이과가 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 이과가 좋은 대학에 더 쉽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위권 이과 학생들은 명문대 말고도 카이스트, 의대, 치대 등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 현상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과의 경우 정시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서울대인 반면 이과에서는 서울대가 가장 높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과를 선택하기만 하면 중간이라도 가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응시자를 기준으로 이과 범위인 수학 가형을 선택한 사람은 16만 8,512명으로 수능 전체 응시자의 33.1%였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수학 가형을 선택했다는 건 수학을 나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안 그래도 조그만 집단 내에서 경쟁하는데 그 안에 수학 덕후들까지 우글우글대면 웬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문과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데요. 탐구 영역 응시자 수와 수학 가형, 나형 응시자 수를 비교해보면 탐을 선택한 학생의 상당수가 수학 나형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과 피해서 문과 왔는데 이과가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냐. 후! 이과가 배워야 할 건 임금을 생각하는 정철의 마음보다도 엄청납니다. 탑2 학습량. 문과와 이과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배우는 양입니다. 현 수능 체제에서 문과와 이과가 보는 유일한 다른 과목은 수학과 탐구 영역인데요. 수능에서 이과 수학 출제 범위는 항상 문과 수학의 출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과 수학은 이과 수학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입니다. 탐구 영역을 볼까요? 사회탐구 영역은 접근성이 좋고 내용이 그닥 많지 않은 과목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심한데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와 같은 과목엔 응시자가 몰리지만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과목인 법과 정치, 경제, 세계사 등엔 고인물들이 버티고 서 있어 선뜻 선택하기 쉽지 않은 과목이죠.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마이너 과목과 킬러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난이도는 고만고만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개의 과목이 원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배워야 할 양도 많은데 서울대나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곳에 정시원서를 넣기 위해선 반드시 탐구 영역에서 2를 하나 이상 봐야 하기 때문에 각 과목의 2에는 보이다 못해 썩은 물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탐구의 어려운 문제들은 웬만한 전공자들도 풀기 힘든 얼척없는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덕분에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등급이 좌우되죠. 이 지옥불 난이도 속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내가 학생인가 로봇인가 헷갈릴 정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네요. 후! 이렇게 어려운 과탐을 포털로도 풀 수 있으려면 반복과 복습이 기본이겠죠? 그러려면 과탐 정복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 본 과탐이 필요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 광고주님이 소고기랑 같이 적시라고 고급 와인 한 잔 살 돈도 하사해 주셨어요. 본 과탐은 개념을 빠르고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어서 문제를 풀며 개념 보수 공사를 동시에 하기 적합한 개념서입니다. 내신 대비를 할 때도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서 솔직히 뭘 사야 할지 고민됐잖아요. 본 과탐은 명절날 할머니 인심 마냥 모든 학교 교과서의 개념과 내용을 분석해 꽉꽉 담았기 때문에 한방에 고민 해결이죠. 개념과 함께 실전 능력도 키워주는데요. 개념을 쭉 훑어준 후에는 자료 분석과 동시에 빈칸 채우기, OX 퀴즈 등이 있어 간단한 복습도 가능합니다. 단골 문제 아래에는 제시된 선택지 말고도 추가로 나오는 선택지가 있어서 자주 출제되는 모든 선택지를 익힐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자주 출제되는 필수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해놓은 시험 대비 워크북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까지 싹 가능. 후! 지금부터는 슬픈 얘기 할게요. 휴지 준비해놓으세요. 탑1 취업. 중고등학생 분들에겐 아직 먼 얘기겠지만 입시는 인생의 최종 관문이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보스를 깨기 위한 중간 보스쯤이죠. 여기는 이과 친구들의 레퍼토리가 있죠. 이과는 취업 잘 돼. 이 말이 진짜일까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의 여파 때문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에 공학계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사회, 교육, 인문, 예체능 계열은 초과 공급됐다고 하죠. 잠시만 문과생들 귀 막으세요. 그래서 현재 사회의 수요는 이과, 특히 공학계열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 화, 기가 취업 깡패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상대적으로 직무 연계성이 높은 전기, 전자, 화학, 기계공학 등의 공학계열 학생들이 다른 과보다 취업률이 훨씬 높다는 뜻인데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에 조사한 상위 17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65.6%입니다. 그중 공학계열의 평균 취업률은 74.1%인데요. 하지만 이 중에 대학원 진학자와 해외 이민자는 빠져있다는 걸 생각하면
하지만 실제 취업률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과의 희망인 상경계열의 취업률은 약 69%였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전체 평균 취업률보다도 낮은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문과가 취업하기 힘든 게 아니라 순수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든 거네요. 슬프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국까지 고대 그리스가 아니니까요. 후! 어느 과를 가든 자신의 과에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남에게 부심을 부리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어차피 태어난 이상 다 똑같이 힘들 텐데 뭐하러 힘 빠지게 이런 걸로 싸워요. 어차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성공해요 여러분. 빠이!